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는 대가로 한일협정을 이룬다. 이때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현대자동차 등 미래산업에 투자했다. 국가산업을 일으킬 원자재나 필수 기반시설들에 투자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식을 독일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도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았지만 이들은 국민에게 뿌렸다. 알다시피 그 돈은 다 증발해버렸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63년도에 수출 1억 불을 달성했다. 1964년도 미국 요청에 의해 베트남 파병으로 1966년 1,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티를 설립한다. 경부고속도로 현대울산공장 포항제철, 삼성전자 TV 생산, 대한항공, 롯데호텔에 이어 1970년 수출 10억 불 달성, 26만 톤급 유조선 건조 계약, 현대중공업, 조선소기공, 포니자동차에 이어 19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 전 세계에 유례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도시가구만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다. 1973년 새마을운동으로 성과가 좋은 동네에 인센티브를 줬다. 이에 따라 한옥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도로를 포장해서 비료가 들어오고 상하수도 시설이 발전하니 물 부족 현상을 겪지 않아 농가소득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는 농촌가구와 도시가구 소득이 동등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반해 중국과 소련은 성과와 별개로 모두 평등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경쟁했고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아 농가소득 상승이라는 성적표를 얻어냈다. 이러한 경제성장 업적을 가려버릴 사건이 터진다. 1972년 유신선언, 헌법을 폐기하고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관한 임명권, 간선제 등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6년 연임제의 사공화국 헌법을 제정해서 통과시켜버렸다. 긴급조치 1호에서 9호를 발동해 개헌론의 일체를 금하고 정치활동,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버린다. 심각한 독재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1968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그만두고 싶었다. 컬러 TV가 생산되고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잔인한 전쟁 실상에 대해 국민들이 알게 됐다. 당연하게도 전쟁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닉슨은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전쟁을 끝내자니 소련이 걸리적거렸고 지속하자니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이다.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 소련을 견제하자는 생각이었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1972년 미국과 중국이 낸 공동성명 내용은 첫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진은 모든 나라 이익에 부합한다. 둘째, 쌍방은 국제적 군사분쟁 위협을 제거하기를 희망한다였다. 이 두 번째 조항이 문제다. 국제적 군사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말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김일성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르고 있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에게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주한미군도 철수하느냐 물었을 때 닉슨은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3분의 1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버렸다.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정부를 믿지 않았다. 위 사실을 알고 있던 북한은 국지전을 펼쳤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의 30명 특수부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 시도했고 바로 이틀 뒤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 미군 정찰함 납포 사건이 있었다. 베트남전에 이어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던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지 않았다. 이어서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대한민국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이들은 일전에 김신조 일당이 남욱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 저지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민간인을 전부 다 죽였다. 이어서 북한은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정찰기를 격추시켰다. 이때 김일성 판단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패했으니 더 이상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다. 김일성은 겁낼 것이 없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청샤오허 중국인민대학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이 1965년에 제2차 한국전쟁을 계획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했다 전했다. 이 시기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긴박한 와중에 미국이 1970년 7월 5일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켜버린다. 주한미군 3분의 1을 상의 없이 통보하고 철수시켜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안보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1974년 11월에는 북한이 만든 제1땅굴을 발견하고 이어서 1990년까지 총 4개의 땅굴을 발견했다. 발견하지 못한 땅굴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한 지미 카터와 대통령은 큰 불화가 생겼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반대에 의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45분 동안 주한미군 철수가 당장 불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지미 카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가 나서 나가버렸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안보적 위기를 이유로 핵보유국으로 가려 했던 것이다. 이 시기부터 대한민국은 자국 기술력으로 무기를 생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긴박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당시 야권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대중경제론을 갖고 나와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해줘야 한다는 둥, 농업 중심의 나라를 만든다는 둥, 수입대책 산업화를 하겠다는 둥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 모든 공약은 경제를 말아먹는 결론을 낳는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 몰락이 이를 반증했다. 이렇게 언제 북에게 나라를 내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고조됐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택이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위험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 아테네, 로마 말기를 보면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들에 의해 멸망했다. 근래에 있었던 경제위기 국가들을 봐도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와 베네수엘라다. 다수의 뜻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선택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강력한 국방력을 후대에게 선물했다. 2023년 대한민국 국방력은 세계 6위, GDP 기준 세계 경제 규모 순위 13위다. 6.25 전쟁 후 전 국토가 박살나 해외 원조가 없이는 먹고 살 수도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로 변화한 것이다. 이 모든 업적은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이룰 수 없었다. 이를 도왔던 국가들, 수많은 참모들, 기업가들, 그리고 눈부신 성장의 숨은 주역 국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과 국방력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 말을 반박하려면 실현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한 당시 인물을 말해봐라. 단 한 놈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그가 선택한 유신 정책이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하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풍부한 경제력, 강력한 안보적 근간을 뿌리 깊게 심어놓고 떠났다. 잠깐 개인 배상권이 화두에 오르는 일이 많아 이야기하자면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이스라엘은 독일에게 개인 배상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가 간 합의로 전쟁 배상금을 받았고 그 돈은 이스라엘 재건에 쓰였다. 대한민국 좌파들이 유독 개인 배상권에 대해 논한다. 정작 웃긴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고 개인 배상권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2005년 8월 민간공동위원회를 열어 개인 배상권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이었고 정부위원회 문재인이 있었다. 그런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으로 받은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였다. 해석하면 개인 배상권을 포함한 전쟁 배상금을 받았다였다. 이것을 뒤집은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